미스터트롯 3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릴 때 최근 정말 다양한 마스터들이 합류를 했다 이렇게 전달을 드렸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나오고 있었던 주제가 장윤정 립싱크 논란에 미스터트롯 3도 악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유튜브와 온라인상에 쏟아진 이런 이슈들에 대한 말씀도 제가 전달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스터트롯 3 입장에서는 장윤정 씨의 립싱크 논란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지대하게 미치고 있는 이 반면 언론사에서는 장윤정 씨에 대한 논란이 싹 잠식된 지가 오래죠. 하지만 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요, 여전히 장윤정 씨에 대한 잣대가 굉장히 엄격한 것도 사실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윤정 씨가 하고 있던 예능 방송만 등장을 하고 나아가서는 행사만 전념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논란은 점점 더 사그라졌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연말의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는 미스터트롯 3와 현역가왕에 바로 불을 지피는 촉진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논란이 사그라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정 씨가 마스터로 등장을 하기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미스터트롯 3 입장에서는 장윤정 씨가 등장하는 것이 이게 노이즈 마케팅적인 측면, 그러니까 오히려 시끌시끌하게 만들어져서 미스터트롯 3에서 장윤정 씨를 보고 싶어 하든 보고 싶어 하지 않든 이슈 메이커가 되면서 과연 현역가왕 2와의 시청률 경쟁에서 아주 유리한 카드로 작용할 것이냐, 악영향을 주는 카드가 될 것이냐 고민이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TV조선의 이 앞으로 향후 시청률에 대한 방향성이 이미 현역가왕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사가 바로 오늘 올라온 이 기사인데요. 한일전을 준비한 미스터트롯 3, 서해진표 현역가왕 베끼기 지적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기사를 한번 우선 쭉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새로운 트로트 스타를 발굴하는 이 TV조선 미스터트롯 3 방송이 임박하게 되면서 MBN 현역가왕의 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프로그램이 격돌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일부 팬들 입장에서는 시청률만 바라고 이미 인기를 끌었던 스타일을 방송에 계속 적용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트로트 마니아들 사이에서 뭔가 시청을 하게 되지 않게 만드는 시청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은 지난 5월달 미스터트롯 3 일본 버전 미스터트롯 재팬 제작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에 따르면 미스터트롯 3 방송과 동시에 일본에서는 미스터트롯 재팬을 내보내고 각 프로그램에서 뽑힌 한일 탑7이 경연 또는 콘서트를 벌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지금의 큰 인기를 끌었던 현역가왕과 너무 유사하다라는 거죠. 결국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현역가왕에서 보였었던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린, 박혜신, 마리아, 별사랑을 배출한 현역가왕이 이 자매 프로그램 트롯걸즈 재팬을 통하여 탄생한 일본 가수들과 함께 한일전, 한일가왕전으로서 좀 재미를 봤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저작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유튜브만 해도 저작권 문제로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과연 이 방송 프로그램 괜찮은 걸까요? 현역가왕 제작진 입장에서는요, 한일 탑7이 다시 만나 한일 탑10 쇼까지 하게 되면서 인기를 끌게 됐고, 일본의 탑7이 부른 노래들이 한국에서 큰 관심을 모으게 되면서 무명이었던 일본 탑7 가수들마저 한국에 많은 팬을 형성시키면서 콘서트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도 이름이 알려져서 이들 모두가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 후쿠다 미라이라는 가수 같은 경우 MBN이 기획한 연예 예능 혼전연애 방송에 출연하는 등 활동 영역이 확장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 양측의 입장에서 시청률을 상승시키는 굉장히 주요했던 키가 바로 한일가왕전, 한일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TV조선이 역시 미스터트롯 3에서 일본 버전 미스터트롯 재팬을 기획했고 두 프로그램의 탑7을 활용한 한일 경연과 콘서트를 예정했다. 결국 시청자들과 팬들 입장에서는 신선함이 없다,
냉정하게 평가를 한 겁니다. 물론 현역가왕과 달리 남자만 출전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기대를 갖고 있지만 이게 문제가 비슷한 시기에 방송하는 MBN 현역가왕2와 완전히 겹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TV조선을 나온 서혜진 PD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서혜진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시즌1 때부터 탑7을 배출한 미스터트롯이 TV조선의 간판 예능이 됐는데 이 서혜진 대표가 TV조선을 나가고 나서 MBN은 손태진을 배출한 불타는 트롯맨 현역가왕을 히트시키면서 시청률과 화제성 면에서 엄청나게 치고 올라온 거죠. 결국 TV조선이 현역가왕 서혜진을 베끼기에 급급하다. 결국 올해 연말에 있을 현역가왕2와의 대결에서 굉장히 고전할 것이다. 이런 뼈아픈 지적이 결국 쏟아지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냥 뼈아픈 시청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서혜진 PD가 굉장히 대인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작권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거 법적인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장윤정 씨가 마스터로 있는 이 TV조선의 미스터트롯 3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장윤정 씨가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현역가왕을 베꼈다라는 지적으로 인해 뻔하다, 지루하다 라는 비판뿐만이 아니라 결국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소송전에도 충분히 휘말릴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왜냐면 사실 이런 프로그램의 저작권은요, 해외 같은 경우 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예능을 가져올 경우 저작권료에 관련한 금액을 지불하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옵니다. 또는 이 프로그램 방송을 통한 광고 수익에 대한 쉐어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식적으로 가져오는데 이 TV조선 같은 경우 지금 현역가왕을 베끼기만 했을 뿐 그들에게 어떤 로열티를 제공한다거나 함께 수익 쉐어를 하는 그런 형태의 공식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저작권 분쟁으로도 충분히 번질 만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제 생각에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 최근에 열린 TV조선 대학가요제 시청률과 화제성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사실 TV조선 입장에서는 현역가왕이 11월 달에 먼저 방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청률을 조금은 견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고민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프로그램이 바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TV조선 대학가요제가 되었다. 1700여 개의 팀이 참가를 했고 오디션을 거쳐서 54개의 팀이 본선을 진출하게 됐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과연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까? 이게 만약 대박이 터지면 TV조선 대학가요제에 나왔던 가수가 막말로 미스터트롯 3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야 역시 예능은 TV조선 방송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 법했단 말이죠. 여기 보면 쟁쟁한 출연자들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뭐 김영석 작곡가, 가수 김현철, 윤상, 하동균, 김태우, 김이나 작사가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참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폭망했죠. 시청률 0%대로 추락했다. 약발 떨어진 트로트 예능 TV조선 불효자로 전락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TV조선 대학가요제도 지금 완전히 날아앉게 된 거냐? 자, TV조선 대학가요제 시청률을 한번 볼게요. 4.7%가 나왔습니다. 0%대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4.7%대 과연 이게 높은 시청률이라고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현역가왕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2가 아니라 현역가왕 시즌 1 때의 모습만 살펴봐도 지금 현역가왕의 시청률은 10%대를 훌쩍 넘었었던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대학가요제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4.7%대다. 두 자릿수가 절대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정도의 시청률은요. 타 예능 방송 언니네 산지 직송이 4.5%,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가 4.2%, 끝사랑이 2.1%
정도인 걸 보면은 야, 이 대학가요제가 시청률이 대박났다라고 말하기는커녕 기존에 있었던 예능 방송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구나, 나락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와중에 시청률이 0%대로 추락하는 다른 TV조선 트롯 방송, 뭐 미스3랑부터 해가지고 진심 누나까지, 결국에는 TV조선의 트롯 예능 방송들이 굉장히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임영웅을 비롯한 탑7, 탑6 멤버들의 35.7%를 기록했었던 미스터 트롯의 영광은 이미 빗발해진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서 TV조선에서 트로트를 내세워서 진행하는 예능 방송들이 0%대의 시청률이 나온 것은 엄청난 참패다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미스터 트롯 3 역시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미스터 트롯 3의 시청률을 함께 촉진시켜줄 TV조선 대학가요제의 시청률도 4.7%대로 한 자릿수로 내려앉아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윤정 씨가 마스터로 등장을 한다. 버티지 않겠다, 은퇴를 암시했다라는 장윤정 씨의 이 현재 상황에 대한 기사의 분석과는 다르게 은퇴는커녕 지금 뭐 미스터 트롯 3뿐만이 아니라 각종 행사와 연말 콘서트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할 활동 영역도 굉장히 넓은 상태인 게 장윤정 씨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역가왕은 그럼 또 안전하냐? 현역가왕도 구설수가 많습니다. 지금 미스터 트롯 3와 함께 묶여서 현역가왕 2에도 어린이 참가자들의 출연을 반대해야 한다,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2의 김희재, 김다현, 정동원, 이찬원 같은 정말 트롯 신동들도 찾아야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이미 미스터 트롯 3와 현역가왕 2 시청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뜨겁다라는 이야기가 기사에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반대로 이런 트롯 신동들이 나오지 않으면 차세대 스타가 발굴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만, 미스터 트롯 3를 응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윤정 씨의 출연이 달갑지 않아 보이는 것은 좀 대세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 않나 싶고, 특히 앞에 말씀드렸던 지금 한일전까지 베꼈다라는 비판을 받는 미스터 트롯 3가 현역가왕2와 정면 대결을 펼쳤을 때 앞에 말씀드렸던 TV조선 대학가요제의 시청률 마냥 굉장한 참패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도 왜 나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는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검색에도 미스터 트롯 3의 출발을 알리는 티저, 예고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 문제가 무엇이냐? 이 현역가왕과 쉽게 말해서 정면적인 시청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현재 이 방송에 누가 등장을 확정지었습니까? 바로 장윤정 씨가 확정을 짓고 있는 상태이죠. 사실 제가 이때까지 여론을 좀 조사를 해본 결과 장윤정 씨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미스터 트롯 3 시청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살펴봤을 때는요,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아마 이번 립싱크 논란이 없었다 하더라도 장윤정 씨 때문에 보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의 의견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당초 이 김성주, 장윤정, 기존에 나왔었던 멤버들이 다시 그대로 등장한다라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찬성하는 여론보다는 아무래도 왜 또 장윤정 씨가 나오느냐라는 비판도 컸던 게 사실인데요. 물론 장윤정 씨의 심사평과 분석에 공감이 된다, 정확한 판단이었다라고 두둔하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절대 없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에 못지않게 어떻게 본다면 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오히려 반대 세력이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장윤정 씨가 이 미스터 트롯 3의 마스터로 등장하는 걸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사례가 있고 나서
이 기사마다 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는데 대다수의 의견들이 누가 짜고 치기라도 하는 듯 장윤정 씨에 대한 비판 글들이 끊임없이 달립니다. 섭외하지 마라. 돈 아깝다. 세금으로 장윤정 씨에게 행사 비용 준 거냐? 사실 횡성 한우축제에 등장한 건 장윤정 씨만이 아니라 손태진 가수, 박서진 가수, 다양한 동료, 후배 가수들이 등장을 했는데 장윤정 씨에 대한 비판만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태를 그냥 뛰어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겠죠.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거액의 행사비를 받고 입만 뻥끗하지 않았다. 장윤정 씨가 밝힌 립싱크 논란에 대한 입장은요. 오히려 기름을 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수많은 행사장에서 몇천만 원씩 받으며 성의 없이 공연한 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부분이다. 사실상 이 장윤정 씨가 요번 가장 문제가 됐었던 인천 행사 같은 경우는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공연 같은 경우는 사실 지자체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행사비를 지급한 행사가 아니었다. 뭐 거기에 대한 사실 여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중요한 건 장윤정 씨가 문제가 됐던 그 인천시의 행사만이 아니라 근 10년 사이에 해왔던 행사의 대다수가 비슷한 레파토리의 노래, 비슷한 레파토리의 댄스, 그리고 계속 있어 왔었던 자신의 음원을 재생시켜 놓은 배경 노래에 마이크를 대고 따라 부른 이 립싱크도 아닌 것이 립싱크가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아주 애매한 상황을 끌고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행사장에서 그 돈을 받아가며 성의 없이 공연했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댄스 가수들도 댄스를 핑계를 댄다면 이해가 되지만 댄스 가수가 아니라 애당초 트롯 가수이고 젊은 아이돌들의 격렬한 퍼포먼스와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라이브로 부를 수 있음에도 목소리가 깔린 반주를 사용했다라는 거, 그걸 가지고 립싱크를 안 했다라는 거,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댓글로도 뭐 지금 이 기사의 경우 1024개의 댓글이 달렸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장윤정 씨가 등장하고 있다 보니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지금 이 미스터 트롯 3가 현역 가왕을 이기기 위해서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와 같은 미스터 트롯 3의 기존 탑6 멤버들을 대거 출연시켰다라는 겁니다. 사실 한 명, 임영웅 가수를 빼고는 탑6 멤버가 완전체로 거의 처음 모인 거 아닙니까? 미스트롯 2 때를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는 함께 한 자리에 모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 5명이 전부 다 심사 마스터로서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5명의 가수를 응원하는 팬덤의 규모가 이때까지 있었던 기존 트롯 선배들의 팬덤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 더 거대하다라면 거대하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 팬들 입장에서도 장윤정 씨가 미스터 트롯 3의 마스터로 등장을 하게 된다면 이들의 활약이 묻혀 보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적으로만 봐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탑6 멤버들만이 아닙니다. 안성훈, 박지현, 나상도, 미스터 트롯 2에 나왔었던 순위권에 있었던 쟁쟁한 가수들도 함께 마스터로 합류를 했다. 그러니 미스터 트롯 시즌 1과 시즌 2의 탑6 멤버들이 전부 다 모이는 개념으로 이번 TV조선에서는 미스터 트롯 3를 전폭적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현역 가왕을 모방한 한일전까지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장윤정 씨가 거의 마스터 단장급으로 나오는데 심사평의 어떤 분량도 그리고 심사의 기준도 장윤정 씨에 따라 많이 흘러갔었다라는 비판이 나왔던 시리즈인 만큼 또다시 장윤정 씨가 마스터로 등장한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은 벌써 프로그램 보지 않겠다, 보이콧하겠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제가 뭐냐, 바로 박지현 씨가 함께 마스터로 등장을 하는 부분이 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박지현, 나윤정이 아니죠. 장윤정. 이 두 사람은 같은 소속사다.
후배 선후배 관계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로 이미 미스터 트롯 2에서부터 굉장히 큰 비판과 의혹을 제기받아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해명은 했지만 명확하게 시청자분들과 대중들에게 이해를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했다라는 것도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 박지현 씨가 마스터로까지 합류를 하게 되었으니 이거 사실상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안 그래도 장윤정 씨가 마스터 단장급인데 이 박지현 씨가 또 함께 마스터로 등장을 하면 두 사람의 커넥션이 또 한 번 집중 포화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 탑6 멤버들의 활약이 빛나 미스터 트롯 3의 시청률이 대거 폭등해야 하는 이 시기에 뭐 사실 다른 미스터 트롯 2 멤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현역가왕은 또 어떻습니까? 손태진, 박지현에 이어 최종훈까지 현역가왕 2의 열기에 편승한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 현역가왕도 사실 흐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실력을 갖춘 송민준, 박서진, 김수찬 뭐 이 등등의 가수가 또 등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 기사가 났을 정도로 이 미스터 트롯 3를 정면적으로 대응하여 경쟁할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한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MBN 현역가왕2도 최근 과도한 PPL로 권고 처분을 받았고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총 7회 방송분에 대하여 권고 처분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방심위에서 현역가왕2의 이런 광고에 범벅이 되는 직접적인 방송 프로그램의 개입을 선포했음과 다를 바 없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시작부터 사실 재수가 없다라고 하죠. 이렇게 경고 처분까지 받고 시작하는 현역가왕2가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현역가왕 시즌1에서 전유진 양이 지금 트로픽 위클리 여성 부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 현역가왕 1에 나왔었던 뭐 그 외 김다현, 린 등등의 여러 가수들이 엄청나게 대활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현역가왕 2에 나올 이 경쟁자로 손꼽힐 남자 트롯 가수들도 미스터 트롯 3 못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좋지 않을 수 있었던 타이밍에 장윤정 씨가 탁 마스터로서 등장을 확정을 지었으니 이거 시청률 경쟁에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실제로 제 유튜브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장윤정 씨가 마스터로 등장한다고 나 그러면 미스터 트롯 3 안 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그냥 경쟁을 해도 사실 현역가왕 2에 기존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스타들을 보기 위한 팬덤의 방향성 또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 있다라는 걸 이미 현역가왕 시즌 1에서 입증을 해냈는데 이미 현역가왕 2는 시작도 전에 지금 이렇게 쟁쟁한 엄청난 팬덤 군단을 형성하고 있는 시즌 1의 탑6, 시즌 2의 탑6 멤버들을 데려다 놓고도 장윤정 씨가 마스터로 있다라는 이유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너무 커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온라인과 커뮤니티, 각종 유튜브 방송 측에서 계속하여 어떻죠? 지금 장윤정 씨를 하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찌 본다면 이 장윤정 씨가 있음으로 인해서 현역가왕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조금 뭔가 승기를 잡고 간다. 서혜진 PD가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현역가왕2가 안 그래도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상황 속에서 똑같은 플랫폼으로 똑같이 아마추어 발굴을 해도 이제 더 이상 인재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이 좁아진 트롯 시장계에서 과연 현역가왕2가 미스터 트롯 3에게 밀릴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윤정 씨가 마스터로 등장하고 미스터 트롯 2에서
애당초 마스터의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받는 공정성 논란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박지현 씨가 또 마스터로 합류를 했다. 아마 이 미스터 트롯 시리즈에 학을 뗀 분들은 이 흐름만으로도 그냥 나는 현역가왕 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과연 현역가왕2에 누가 등장할 것인지, 과연 미스터 트롯 3와 현역가왕2가 경쟁을 한다면 누가 승리를 할 것인지, 특히 이렇게 쟁쟁한 마스터 군단을 꾸렸음에도 정말 장윤정 씨가 등장하는 것만으로 미스터 트롯 3에 엄청난 악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지 않으실까.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원색적인 비난은 배제한 채 남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씨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많은 후배 트롯 가수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과 이 행사 비용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기사의 내용 과연 몇 명이나 공감했겠습니까? 내용을 보면 자, 벌써부터 비판 댓글들이 보입니다. 립싱크 하나만 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페이스북에 뜬 영상을 봤는데 립싱크가 꽤 있었고 성의가 없어 보이기도 하여 거부 반응이 있었다. 이번에는 라이브로 하셨다니 잘한 거다. 그런데 이 칭찬 자체도 참 이상하다. 가족 예능 방송도 피로감이 너무 크다. 가수로서는 마이너스 같다. 가수라고 하기에는 가창력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 노래 실력이 절대 그 정도가 아니다. 문제는 라이브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동안 숱하게 국민들을 속이는 립싱크, 목소리가 반주에 깔려있는 음원을 틀고 AR을 해왔다 라고 하는데 이게 이해를 바란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립싱크와 무엇이 다르냐?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음원을 틀어놓고 따라 부른 것이 과연 립싱크네 아니냐? 근데 가수 입장에서 생 라이브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목소리가 더빙된 음원을 틀어놨다면 립싱크에 가깝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술 마신다라는 비판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렇게 해서 돈을 쉽게 너무 본다. 2,500만 원 정말 말도 안 된다. 자, 이런 비판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더 확대한다면 립싱크만이 아니라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 시리즈를 말하겠죠. 거기서 탈락하는 사람들도 장윤정 씨보다 가창력이 좋더라. 그런데 왜 장윤정 씨가 평가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기사들, 장윤정의 립싱크 논란을 불식시키는 폭발적인 가창력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민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 가수로서는 굉장히 당연한 건데 립싱크 논란을 불식시켰다, 라이브를 하는 걸로 정면 돌파했다라는 이 어폐 자체가 뭔가 문제가 크다라는 비판이 상당한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윤정 씨에게 행사의 기간은요, 그야말로 1년 중에 대목,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장윤정 씨가 지금 그래서 행사를 어느 정도로 뛰고 있느냐?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광양 페스티벌은요, 온라인 티켓 판매가 매진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장윤정 씨 혼자만의 힘이 있었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가수 B씨도 있고 그 외에 정말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윤정 씨만이 아니라 이 많은 가수들이 함께 한다라는 것에 의해서 티켓이 완판됐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정말 유명한 박정현 씨도 나오고 선배 가수인 김연자 님도 나오고 걸그룹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나오는 장윤정 씨 역시 어떻습니까? 막대한 비용을 벌게 된다. 하지만 이건 그래도 콘서트 개념이잖아요. 티켓 판매율로 뭐 수익 배분을 한다라고 치지만 행사 비용은 오로지 자신에게 지급되는 비용 아닙니까? 그것도 지자체에서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 관악구에서 축제가 열린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11일부터 13일까지 관악 강감찬 축제가 열립니다. 고려 역사 문화의 어떠한 문화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강감찬 가요제가 열린다. 근데 이 가요제에 누가 나옵니까?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정말 숱하게 설명을 드렸었던 많은 행사들 뿐만이 아니라 또 새롭게 참가하는 행사가 기사를 통해서 막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르는 이 기사에 나오지 않았던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것뿐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11일 경남에서 열리는 이 전국체전. 이 전국체전도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누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도 11일 날 개막식 날 장윤정 씨가 등장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이 개회식 날 장윤정 씨가 등장을 하고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이 관악구 축제에도 등장을 한다? 자, 맞습니다. 11일은 김해에서 열리는 이 전국체전 개막식에 장윤정 씨가 무대를 가지고 11일에서 13일 사이에는 이제 장윤정 씨가 서울 관악구로 또 날라와서 행사를 갖는 거죠. 한 번 행사할 때마다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한 달에 2억 이상 벌어들이는 이 행사 비용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까지 해서 10억 원 가까이 벌어들이고도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횡성 한우축제 요번에 역대 최대 30만 명이 방문을 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뭐 다양한 프로그램도 큰 역할을 했겠지만 아시다시피 장윤정 씨도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박서진 님도 함께 초대를 받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간접 경제 효과가 150억 원이나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열리는 축제에 유명 가수들을 초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장윤정 씨가 춤추면서 폭풍 라이브를 통하여 립싱크 논란을 깔끔하게 지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횡성 한우축제에서 열렸던 장윤정 씨의 행사 장면이죠. 이건 언론사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사실 장윤정 씨를 초대를 안 하기에는 지자체에서 이 공연에 들어간 돈만큼이나 굉장한 효과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과연 장윤정 씨가 춤추며 폭풍 라이브를 부른 게 그렇게 칭찬받아야만 하는 일일까요? 지금 보면 장윤정 씨 논란에 후배 가수인 박서진 씨가 손편지를 남겼죠. 선배님을 위한 특별한 응원이다. 바로 요 손편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거를 장윤정 씨가 SNS에 공개를 하게 되면서 괜한 화살이 박서진 님에게 갔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뭐 그 내부 사정은 알 수 없음에도 박서진 님이 횡성 한우축제 때 함께 했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윤정 씨의 행사가 후배 가수들과 직접적인 비교가 되고 있어요. 뭐 이전에는 남진님, 나훈아님 같은 선배 가수들이었지만 이제는 후배 가수들까지 함께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윤정 씨가 가장 문제가 됐던 인천 행사에서의 노래 레파토리, 꽃, 옆집 누나, 사랑아, 짠짜라. 자, 이 4개의 무대, 립싱크 논란을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립싱크 논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10년 가까이 장윤정 씨가 행사를 해오면서 똑같은 레파토리, 똑같은 노래에 똑같은 무대를 펼쳐오면서 금액은 계속하여 수천만 원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비판이 계속하여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후배 가수들 중에 송가인 씨 같은 경우 장윤정 씨의 행사비를 이미 2022년도에 제쳐버렸다. 3,500만 원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위치했던 가수가 바로 장윤정 씨예요. 1위의 송가인 씨가 3,500만 원이었지만 사실 장윤정 씨 같은 경우는 이 당시 때도 2,500만 원에서 2,700만 원 정도를 받으며 섭외만 가능하다면 부르고 싶은 가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행사장 때의 모습들 유튜브에 송가인 행사, 장윤정 행사라고 검색해 보시고 무대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제가 저작권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무대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송가인 씨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다양한 노래를 행사장에서 부르거든요. 자신의 유명 히트곡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특히 앵콜곡 같은 경우 자신의 히트곡을 부르게 된다면 앞선 무대에서 새로운 노래, 만약 앞선 무대에서 히트곡을 불렀다면
앵콜곡 때 새로운 곡을 행사장마다 조금씩 변경을 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장윤정 씨는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요 네 곡 있지 않습니까? 꽃부터 해가지고 장윤정 씨가 꾸준히 불러왔었던 네 가지 노래, 옆집 누나, 사랑아, 짠짜라, 요 네 개의 곡을 돌아가며 부르는 무대가 많았습니다. 이걸 뭐 네 개의 무대를 갔던가 세 개의 무대를 갔던가. 그러니까 송가인 씨가 장윤정 씨보다 행사 비용이 1,000만 원 가까이 더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서 그래서 바꾸나 보다라고 하기에는 자, 박서진 님이 더 떠오릅니다. 박서진 님이 2019년도에 내가 행사 비용이 10배가 올랐다라고 했고요. 그러고 나서 5년 뒤인 2024년도에는 행사비가 기존보다 50배가 뛰었다. 쉬는 날 없이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서진님 행사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대략 최대 2천만 원 정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대 1,000만 원, 최소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뭐 비용을 받는 가수들이 바로 김용필, 박서진님 정도 된다. 그러니까 대략 장윤정 씨랑 비슷하거나 그보다 살짝 아래 정도의 수준이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서진님의 무대를 보시면요. 송가인 씨도 다양한 곡을 부르지만 생 라이브로 공연을 합니다. 이 장윤정 씨처럼 음원을 틀어놓고 부르는 행사 모습 유튜브에서 한번 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박서진님은 여기에 더해서 장구의 신으로 불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장에서도 정말 이 장구 퍼포먼스가 어마무시합니다. 사실 이 장구가 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여기에 노래까지 부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박서진님 같은 경우 왜 아직까지 장구를 치는지 아세요? 제가 미스터트롯2 때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장구로서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창력만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박서진님의 이 콘서트를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장구 없이 노래 부르는 무대도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장윤정 씨의 이 행사, 립싱크 논란이 터진 것 자체가 문제가 크고 립싱크 논란이 터졌을 때 박서진님처럼 정말 땀 흘려가며 송가인 씨처럼 다양한 곡을 부르며 열성을 다하는 무대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성의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행사 비용이 비슷하거나 더 많이 받는 가수들과 비교를 해도 이 장윤정 씨의 무대가 상대적으로 완성도와 퀄리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단 얘기예요. 그런데 립싱크 논란을 불식시키는 폭발적인 가창력이다 라고 포장을 하기에는 이거 문제점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왜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크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알 바가 아니죠. 그만큼 장윤정 씨를 좋아하는 분들이 콘서트장에 가기 위해서 돈을 쓰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장윤정 씨의 엄청난 천문학적인 이 행사비 지급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지자체, 시민, 국민들의 세금이었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